안녕하세요. 오늘 읽고 그리고 여행하라는 프로그램을 강의할 저는 이정록입니다. 오늘 읽고 그리고 여행하라는 멕시코를 포함한 중남미의 사회, 정치, 경제, 역사, 문화 내용을 좀 우리가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멕시코의 대표적인 작가 라우라 쓴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 이란 책을 좀 읽어보고요. 거기에 관련된 그림을 어반 스케치나 디지털 드로잉으로 그려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읽고 그리고 여행하라입니다.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PPT 파일에 표지가 보이고 있는데요. 왼쪽 상단 위쪽에 보면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 책자의 표지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디지털 드로잉으로 그릴 그 그림은 이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 책에 있는 이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하단에 보면 디지털 드로잉 작품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는 여행을 떠나는 사진 하나 넣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는 어번 스케치, 앞으로 박창호 선생님이 강의하게 될 어번 스케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 강사 이정록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디지털 드로잉 강사이자 작가 이정록입니다. 저는 제롬 또는 제롬의 공방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디지털 드로잉에 대한 개념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디지털 드로잉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드로잉은 컴퓨터나 태블릿과 같은 디지털 장치를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통적인 종이하고 연필을 대신해서 꼭 디지털 기기인 그래픽 태블릿이나 아니면 스타일러스 펜 이런 장비와 그 다음에 디지털 기기에 설치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을 디지털 드로잉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디지털 드로잉은 도대체 장점이 뭐냐? 왜 디지털 드로잉을 사용하느냐 또는 사용해야 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디지털 드로잉의 장점은 첫 번째가 수정이 굉장히 쉽다는 것입니다. 즉 실수나 어떤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기존의 우리가 전통적인 그 수채화나 유화 같은 것들은 지우거나 그것들을 다시 새로이 그려야 되지만 디지털 드로잉에서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복사를 해서 일부분만 삭제를 할 수도 있고 일부분을 추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디지털 드로잉은 기존의 회화 방법보다 훨씬 수정이 용이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다양한 도구와 효과를 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디지털 드로잉에 장착된 브러쉬의 종류가 약 500가지 정도 됩니다. 보통 우리가 수채화나 유화를 그릴 때 붓이 많아봐야 10자루, 적게는 한 5자루 정도로 가지고 그리게 되는데 디지털 드로잉 프로그램에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아이패드의 프로크리에이트 안에 설치된 붓의 종류만 해도 거의 500종류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도구를 쓰는 만큼 다양한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장 및 공유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디지털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회화에서 사용되는 그런 캔버스 또는 종이, 도화지 이런 것들은 부피가 있고 별도로 보관을 해야 되지만 디지털에서 그림은 데이터로 컴퓨터 안에 보관이 됩니다. 그래서 저장이 일단 쉽고요. 그 다음에 저장된 데이터를 SNS나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나 아닌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지털 드로잉의 마지막 네 번째 장점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요. 바로 레이어라는 개념입니다. 즉, 방금 앞에서 말했던 세 가지 수정이 쉽고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고 저장 및 공유가 쉽다라는 이걸 밑받침해주는 가장 큰 기능이 바로 레이어 기능입니다.
레이어 기능은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레이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레이어가 무엇이냐라고 말을 하면, 물어보면, 레이어라는 개념은 원래 영어에서 레이어는 층이라는 개념을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디지털 드로잉에서 레이어는 투명한 종이 또는 비닐을 의미합니다. 즉, 화면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레이어 1, 2, 3가 있고요. 그 레이어를 각각 다른 그림을 그려서 하나로 합치면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는 개념입니다. 제가 지금 간단하게 레이어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투명한 비닐에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에는 바다가 그려져 있습니다. 고래가 춤추는 바다가 그려져 있는 거죠. 이런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그림에는 이쁜 고래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림에는 바다에 하늘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려져 있습니다. 즉, 이 하나의 비닐 그림은 레이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각각이 그림에 그려진 이 레이어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의 그림을 합하면 바닷속에 헤엄치고 있는 고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즉, 레이어는 한 장 한 장 한 장 구분되어 있고 이 레이어가 여러 장 겹쳐져서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장 한 장의 그림, 한 장 한 장의 투명한 종이 비닐이 레이어입니다. 자, 이렇게 레이어로 구분되어 있는 디지털 드로잉의 장점은 뭐냐? 레이어의 장점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디지털 드로잉의 장점과 거의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레이어 기능 때문에 디지털 드로잉의 장점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레이어의 장점은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 드로잉과 동일한 수정이 굉장히 쉽다는 겁니다. 즉, 방금 보여드렸던 이 그림에서 이 레이어 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이 레이어만 수정을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또는 이 레이어를 삭제를 하고 새로운 레이어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또 이 레이어에서 일정 부분만 수정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배경이나 캐릭터, 텍스트 등을 각각의 레이어에 따로 작업을 해서 나중에 합치면 되기 때문에 각 필요한 부분 레이어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인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효과적인 관리입니다. 즉, 레이어 한 장 한 장을 별도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 수채화나 유화는 한 작품에 모든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분지어서 또는 나눠서 보관이 불가능하지만 디지털 드로잉에서는 레이어가 각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레이어 하나하나를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다양한 효과를 그 장점으로 들고 있는데, 즉 레이어의 다양한 효과를 이용하면 하나의 그림을 그리면서도 여러 가지 작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레이어의 장점입니다. 네, 다음은 디지털 드로잉의 단계입니다. 그러면 디지털 드로잉은 어떤 단계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게 되냐는 거죠. 첫 번째, 디지털 드로잉을 시작하는 많은 사람들은 라인 드로잉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레이어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원래 그리고 싶은 그림 또는 사진을 맨 밑에 깔고 그 위에 투명 레이어를 하나 얹어서 그 사진의 외곽선을 따라 그리는 것, 그것이 바로 라인 드로잉입니다. 지금 이 화면에 보이면 첫 번째 라인 드로잉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는 라인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색 채우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색 채우기는 디지털 드로잉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즉, 색을 선택을 해서 그 공간에, 원하는 공간에 동일한 색상을 채우는 개념입니다. 컬러 앤 드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기능으로 색 채우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브러쉬로 그리는 단계입니다. 즉, 첫 번째 라인 드로잉을 하고
두 번째 색 채우기를 할 수도 있지만 색 채우기를 선택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브러쉬를 선택을 해서 하나하나 정밀하게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브러쉬로 그림을 그린 후 또는 색 채우기를 한 후에 그라데이션, 명암을 넣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원하는 작품에 색을 채우거나 그림을 그리고 브러쉬로 그림을 그린 다음에 명암을 집어넣으면 훨씬 더 입체적인 느낌이 나겠죠.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라인 드로잉, 색 채우기, 브러쉬로 그리기로 해서 작품을 완전히 만들 수 있는 기능이 내가 익혀지면 그 다음부터는 내 스스로 창작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라인 드로잉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라인 드로잉은 원하는 사진 또는 그림의 외곽선을 그리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존에 그렸던 그림에서 말하는 밑그림 또는 스케치와 같은 개념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아이패드에 프로크리에이트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저희는 디지털 드로잉을 할 것입니다. 자, 아이패드를 갖고 계신 많은 분들은 자, 프로크리에이트라는 프로그램을 아이패드에 설치해야만 디지털 드로잉이 가능합니다. 아이패드에 있는 프로크리에이트의 프로그램은 지금 화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 심볼 마크가 있습니다. 아이패드의 앱스토어에 들어가면 이러한 내용이 뜹니다. 서치를 누르고요. 프로크리에이트라고 치면 바로 이 왼쪽 상단에 있는 프로크리에이트라는 이 프로그램이 뜨면 이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설치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크리에이트 프로그램이 설치가 된 다음에 용지를 선택하고 또 원하는 그림을 불러와서 프로크리에이트 레이어에 설치를 한 다음 사진 스케치를 하는 이 과정이 필요한데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크리에이트 선택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앱스토어를 방문해서 프로크리에이트라는 말로 검색을 하고 화면에 프로크리에이트가 뜨면 그 프로크리에이트를 선택을 해서 설치를 하면 되는데 여기는 회원 가입과 프로크리에이트 사용에 관한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자, 일단 프로크리에이트가 설치가 되면 이제 디지털 드로잉을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림 크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측 화면 아래에 왼쪽 부분 보면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사용 캔버스라는 내용이 뜨고요. 쭉 사이즈가 나옵니다. 어떤 사이즈의 크기인지 그렇게 해서 쭉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그 옆에 가면 사용자 지정 캔버스라고 해서 또 다른 한 칸이 나와 있습니다. 이 새로운 왼쪽에 있는 새로운 캔버스는 기존에 있던 이미 만들어진 캔버스고요. 이 만들어진 캔버스에 내가 원하는 캔버스가 없을 때 사용자 지정 캔버스 이 란을 이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크기의 캔버스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사용자 지정 캔버스에는 너비와 높이를 내가 입력을 하고 DPI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너비와 높이는 보시는 바와 같이 4가지 종류를 선택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밀리미터, 센티미터, 인치, 픽셀 원하는 걸 선택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DPI는 보통 저희가 인쇄에서 DPI는 300 DPI 정도를 쓰면 크게 문제없이 쓸 수 있습니다. DPI가 중요한 이유는 크게 그린 디지털 드로잉 작품을 적게 축소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적게 그린 디지털 드로잉 작품을 크게 확대할 때는 DPI 수치가 높지 않으면 화면이 깨지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리고자 하는 작품의 사이즈와 나중에 출력해야 될 작품의 사이즈를 고려해서 를 조정해야 되는데 인쇄에서 보통 A4 용지 또는 A3 정도까지는 DPI 300이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사진 삽입하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사진 삽입하기는 디지털 드로잉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사진 또는 그림을 배경 맨 아랫부분에 깔고 그 위에 레이어를 추가해서 라인 드로잉을 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프로크리에이트 화면 켜고 갤러리에 보면 맨 왼쪽 상단 메뉴에 갤러리 바로 옆에 스패너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 아이콘을 누르면 아래 동작이라는 또 아이콘이 뜨고요. 거기에 추가를 누르면 다음 5가지 파일 삽입하기, 사진 삽입하기, 사진 촬영하기, 텍스트 추가 등 여러 가지 메뉴가 뜹니다. 여기서 사진 삽입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원하는 사진을 선택하고 레이어에 원하는 사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즉 사진 삽입을 클릭을 했더니 그 중간에 보이는 이런 내 아이패드에 들어와 있는 사진이 쭉 뜹니다. 이 중에서 원하는 사진을 선택하면 이런 식으로 레이어가 만들어져서 프로크리에이트 프로그램 안에 저장이 됩니다. 이제 사진을 삽입해서 레이어에 추가하고 그 레이어가 저장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 레이어 위에 투명 레이어를 얹어서 내가 그리고자 하는 사진의 외곽선을 따라 그리는 라인 드로잉을 합니다. 자, 먼저 아까 다운받았던 그 사진이 배경 화면의 레이어로 설치가 되고요. 그 위에 투명 레이어를 얹고 이 화면과 같이 라인 드로잉을 끝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브러쉬를 사용해서 색상을 칠하고 명암을 줘서 입체감을 훨씬 돋보이게 만든 작업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라인 드로잉은 사진을 따라서 스케치하는 거였었고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채색하기. 지금 브러쉬로 채색을 했는데요. 이 경우에는 브러쉬로 채색을 한 겁니다. 근데 색을 채우는 색 채우기 기능도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는 그림 그리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이 책으로도 나와 있지만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즉, 이 지금 화면은 영화에 나온 페드로와 티타가 서로 사랑하는 한 부분을 찍은 건데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가지고 디지털 드로잉을 통해서 이렇게 그려냈습니다. 자, 이로 마찬가지로 원하는 장면이나 사진, 그림을 기본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디지털 드로잉 작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림 그리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제작 그림. 조금 전에 설명을 했던 내가 그리고자 하는 그림의 캔버스, 사이즈를 선택하는 겁니다. 자, 직접 프로크리에이트라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그림 그리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프로크리에이트라는 프로그램을 선택을 하면 이와 같은 그림이 화면이 뜹니다. 자, 여기서 내가 그리고자 하는 그림의 사이즈, 크기를 선택하고자 할 때는 오른쪽 상단 맨 우측에 있는 플러스 이 표시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의 기존에 있던 사이즈의 캔버스가 쭉 뜨고요. 자, 여기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가 없을 때는 새로운 캔버스 오른쪽에 있는 플러스 표시가 된 종이 2장 겹쳐져 있는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사용자 지정 캔버스 화면이 이렇게 뜹니다. 자, 그러면 내가 밀리미터로 사이즈를 입력할 건지, 센티미터로 사이즈를 입력을 할 건지, 인치로 사이즈를 입력할 건지, 픽셀로 사이즈를 입력할 건지 선택을 하면 됩니다. 자, 지금은 밀리미터로 사이즈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A4 용지의 사이즈가 2100에 2970입니다. 자, 그래서 2900 가로로 그릴 테니까 2970에 높이는 2100을 하고 창작을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자, 이게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레이어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사진. 좀 전에 그렸던 레이어가 만들어졌으니까 거기에 사진을, 내가 그리고자 하는 사진이나 그림을
삽입하는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사진을 삽입하는 방법은 갤러리 오른쪽에 있는 스패너 모양을 누르면 추가, 캔버스, 공유, 비디오, 설정, 도움말 이런 게 뜹니다. 처음에 추가입니다. 추가를 누르면 사진 삽입하기라는 바가 뜹니다. 그걸 누르면 지금 여기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사진들이 쭉 나열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그릴 그림은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의 책 표지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을 그려볼 것입니다. 선택을 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 확대를 해서 두 손가락으로 위아래로 확대를 하면 이런 식으로 확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고 다시 오른쪽 상단에 있는 아이콘 맨 네 번째 거 화살표가 있는 걸 누르면 없어지고 나머지 것들이 사라지고 이 화면이 이렇게 뜹니다. 즉 레이어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네 번째 아이콘이 종이 두 장이 겹쳐져 있는 모습인데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레이어가 표현이 됩니다. 지금 내가 그리고 있는 화면에 레이어가 몇 장이 있는지 레이어의 상황을 보여주는 아이콘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진 삽입하기는 갤러리 글자 바로 옆에 동작 아이콘을 선택을 하고 동작 아이콘의 아래 추가 아이콘을 선택하면 사진 삽입하기 메뉴바가 나오는데 사진 삽입하기 메뉴바를 선택을 하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사진이 나오고 그 중에 그리고자 하는 사진을 선택을 하면 아랫부분에 이렇게 그림이 뜨고 그 그림을 두 손가락으로 사이즈를 조정해서 내가 그리고자 하는 레이어에 설치를 하면 사진 삽입하기는 완성이 됩니다. 다음은 그림 그리기 예시 첫 번째 라인 드로잉 레이어를 만드는 겁니다.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레이어를 열면 아까 우리가 설치했던 그림이 레이어 1에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의 오른쪽에 플러스 모양을 누르면 새로운 레이어 2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레이어 2를 클릭을 하면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왼쪽에 또 다른 메뉴가 나타납니다. 그럼 여기서 이 메뉴에서 맨 위에 있는 이름 변경을 누르고 레이어를 누르면 지금 화면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이름을 변경할 수 있게 뜨고 밑에 자판이 뜹니다. 그러면 자판을 사용을 해서 라인 드로잉이라고 레이어 2를 바꾼 화면입니다. 자, 그리고 그림을 그리기 라인 드로잉을 하기 위해서는 밑에 있는 그림이 완벽하게 진하게 불투명도가 100%가 돼서 진하게 보이면 라인 드로잉이 쉽지 않기 때문에 불투명도를 40에서 50% 사이로 낮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라인 드로잉을 하는데 훨씬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보여드린 그림 그리기 예시를 가지고 프로크리에이트에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크리에이트에도 지금 실습을 하게 될 작품은 이 작품이고요. 지금 제가 미리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레이어가 여러 개 보이는데 이 중에 하나의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요. 레이어 8입니다. 자, 그리고 레이어의 이름을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드로잉이라고 변경을 하겠습니다. 자, 라인 드로잉이라고 변경이 됐습니다. 방금 좀 전에 설명드렸던 원 이미지의 불투명도를 40에서 50% 사이로 낮추겠습니다. 자, 낮추고 다시 레이어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지금과 같은 모양이 됩니다. 자, 지금 레이어에 보면 파란색이 씌워져 있습니다. 라인 드로잉이라고 써진 이 레이어에 파란색이 씌워져 있는데 이 파란색이 씌워져 있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파란색이 씌워진 레이어에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 여러 개의 레이어가 나와 있는데 만약에 라인 드로잉이 아닌 바로 그 위에 레이어 3에 작업을 하고 싶으시면 레이어 3을 클릭을 하고 오른쪽 박스를 눌러서 체크를 하면 이 레이어 3에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는 삽입한 이미지의 라인을 따라서 라인을 그리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라인 드로잉 레이어에 작업을 할 겁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프로크리에이트의 디지털 드로잉의 가장 큰 장점은 작업을 할 때 언제든지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두 손가락을 가지고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이 두 손가락을 가지고 화면에 대고
줄였다, 늘렸다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색상을 검정색으로 바꾸고 라인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러쉬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는 모노라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린 걸 지우고자 할 때는 왼쪽 아래에 있는 되돌리기 버튼을 누르면 없어집니다. 자, 근데 디지털 드로잉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내가 원하는 선을 그렸을 때 삐뚤빼뚤하죠. 이거를 디지털 드로잉은 보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선을 그리고 곡선을 그리고 펜을 떼지 않고 기다리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가운데 보면 편집 원호에서 원호를 편집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늘렸다 줄였다 방향을 얼마든지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직선도 보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삐뚤빼뚤하죠? 손을 떼지 않고 기다리고 있으면 선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화면 중앙 가운데 보면 선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걸 누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얼마든지 편집이 가능합니다. 방향도 저릴 수 있고 사이즈도 늘렸다 줄였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원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리는 원은 삐뚤빼뚤합니다. 펜을 떼지 않고 그리고 있으면 타원이라는 말이 화면 중앙에 뜹니다. 누르시면 자, 타원일 경우는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원일 경우에 원을 클릭을 하게 되면 정원, 동그란 원을 만들어냅니다. 얼마든지 늘렸다 줄였다가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삼각형도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떼지 않고 기다리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뜹니다. 삼각형, 사변형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자, 삼각형은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늘렸다 줄였다 내가 원하는 삼각형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사각형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각형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디지털 드로잉의 보정 기능을 사용을 해서 라인을 이렇게 그려가시면 됩니다.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리는 이 부분은 직선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려서 손을 떼지 않고 기다리고 있으면 이런 식이 됩니다. 선이 그려집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그리고 난 후에 손을 떼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직선이 만들어집니다. 자, 턱선은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른쪽도 조금 늘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맞춰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정 기능을 사용을 해서 라인 드로잉을 하시게 되면 제가 지금 이미 해놨지만 이런 식으로 라인 드로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완성된 라인 드로잉입니다. 자, 라인 드로잉 레이어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방금 라인 드로잉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드로잉에서 레이어 만들기, 플러스를 만들어서 레이어를 만들고 투명 레이어를 얹혀서 라인 드로잉을 할 수 있게, 그리고 레이어 1에 N을 클릭을 해서 불투명도를 40에서 50 사이로 낮추는 겁니다. 라인 드로잉을 쉽게 하기 위해서.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라인 드로잉에서 붓 모양, 그 브러쉬하고 그 다음에 브러쉬 크기를 조절하는 거, 이 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프로크리에이트 화면으로 돌아가서, 자, 아까 디지털 드로잉 프로크리에이트의 가장 큰 장점은 브러쉬가 500개 정도 장착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스케치 상단 오른쪽에 있는 아이콘의 맨 앞에 있는 붓 모양을 누르면 브러쉬 라이브러리가 나옵니다. 자, 거기에 맨 위에 있는 스케치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많은 다양한 붓이 나타납니다. 자, 잉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요. 그리기, 페인팅, 미술, 서예,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붓들이 있는데 이 붓들 하나하나의 기능을 파악을 해서 내가 그리고자 하는 그림에 가장 적합한 붓을 선택해서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선택할 붓은 서예의 브러쉬 라이브를 누르면 서예가 있고요. 서예의 모노라인 붓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노라인 붓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끝부분이 굉장히 매끈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노라인으로 라인 드로잉을 했을 때 선이 굉장히 깔끔하고 이쁘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예의 모노라인 붓을 선택을 해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그리다 보면 그림을
진하게 그려야 될 때가 있고 또는 가늘게 그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라인 드로잉에서 선택을 해서 브러쉬에서 그 굵기를 선택을 해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 중간에 보면 네모 모양이 있고요. 그 위에 바가 있고 아래에 바가 있습니다. 자, 위에 바가 바로 펜에 내가 선택한 브러쉬의 굵기를 조정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올리면 크기가 증가된다고 나오죠. 낮추면 크기가 줄어든다고 나옵니다. 자, 크기를 3% 정도 했더니 하고 그림을 그리면 이런 선이 나옵니다. 크기를 16% 정도 했을 때 이런 선이 나옵니다. 30% 했을 때 이런 선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굵기 바를 사용을 해서 라인의 굵기를 조절하여서 내가 그림을 그릴 때 필요한 라인의 굵기를 선택해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라인 드로잉을 위한 붓을 선택을 했고 그 굵기를 선택하는 그 작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색 채우기 기능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 채우기 기능은 라인 드로잉이 끝난 다음에 색을 채우는 기능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원 그림의 색상을 내가 원하는, 내가 그렸던 그림에 같이 적용시키고 싶을 때 그 색상을 동일하게 라인 드로잉에 옮기는 방법입니다. 즉, 화면 왼쪽 가운데에 있는 네모, 이 부분입니다. 이 네모 부분을 누르면 중앙에 이 동그란 부분에 색상을 선택할 수 있는 한 동그라미 원이 나타나고 여기서 클릭을 하면 선택을 하면 그 색상이 내가 선택한 색상으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 그 바뀐 색상을 클릭을 하고 드래그를 해서 내가 색을 채우고자 하는 그 장소에 갖다 놓으면 색 채우기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프로크리에이터 화면에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입니다. 자, 내가 원하는 색상을 선택해서 색을 채우고자 할 때는 좀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왼쪽 중앙에 있는 네모를 누르면 이런 동글뱅이 원이 뜨고요. 드래그해서 내가 원하는 곳에 색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팔 부분의 색상 중에도 명암이 있어서 왼쪽은 밝고 갈수록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적당한 부분에 놓고 색상을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원에 있는 색상을 찍고 드래그해서 놓으면 이런 식으로 색깔이 바뀝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 팔도 동일한 개념으로 찍어서 드래그해서 놓으면 색깔이 바뀝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색 채우기 기능입니다. 자, 색 채우기는 먼저 왼쪽에 가운데에 있는 네모 모양을 누르면 색을 선택할 수 있는 원이 나타나고 이 원을 드래그해서 원하는 색상에 갖다 놓으면 오른쪽 상단에 색상 아이콘의 색상이 변하고 변한 색상을 찍고 드래그하여서 색을 채우고자 하는 공간에 갖다 놓으면 색상이 채워지게 됩니다. 다음은 색 채우기 기능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색 채우기 기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색 채우고자 하는 그 공간이 완벽하게 폐쇄되어 있지 않다면 색이 내가 원하는 부분에만 색이 채워지지 않고 다른 부분까지 색이 번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처럼 이 여인의 턱 부분의 선이 떨어져 있을 경우에 이 경우에 색 채우기를 실시하면 실은 이 가슴 부분, 이 턱 아래와 이 가슴 부분에 있는 이 부분을 색을 채우고자 했지만 다른 쪽까지 색이 번져 나가게 됩니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턱 부분 옆이 완벽하게 선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았을 때 색 채우기를 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 채우기를 하겠습니다. 클릭을 해서 찍어서 드래그를 해서 가지고 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즉, 이 벌어진 틈으로 색이 넘어가서 받쳐진 다른 부분까지 색깔이 칠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 부분에 선을 닫아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색 채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아셨죠? 제일 중요한 건 모든 그림 라인 드로잉이 끝난 다음에는 마지막에 확실하게 라인이 다 폐쇄되어 있는지를 체킹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같은 부분도 되게 불완전하게 지금 폐쇄가 되어 있는데 완벽하게 폐쇄를 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완벽하게 폐쇄를 시키시는 게 중요합니다. 폐쇄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부분들, 폐쇄가 정확하게 안 돼 있는 부분들은 완벽하게 폐쇄를 시켜주셔야만 좀 전에 저희가 봤던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라인 드로잉을 하는 색 채우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그림을 그릴 때는 제일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제작 그림을 내가 그리고자 하는 그림의 크기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자 하는 그림 크기를 선택을 할 때는 프로크리에이트 초기 화면에서 맨 오른쪽 상단에 있는 플러스 표시를 누르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기존에 있던 캔버스가 쭉 나열이 되고 이 중에 원하는 캔버스의 사이즈가 있으면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중에 원하는 사이즈의 캔버스가 없을 경우에 새로운 캔버스 옆에 있는 이 플러스 표시가 있는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게 되면 사용자 지정 캔버스가 뜹니다. 그러면 이 사용자 지정 캔버스에 내가 원하는 형태로 밀리미터든 센티미터든 인치든 픽셀이든 내가 원하는 형태의 단위를 골라서 선택을 하고 너비와 높이를 입력시켜주고 오른쪽에 있는 창작을 누르면 내가 원하는 캔버스가 화면에 만들어집니다. 자, 두 번째, 라인 드로잉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사진이나 그림을 삽입해서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고 그 레이어를 맨 밑에 까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진 삽입하기입니다. 두 번째, 사진을 삽입하기 위해서는 프로크리에이트 화면 왼쪽 상단에 있는 갤러리 옆에 스패너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동작이라는 말 아래 또 다른 아이콘이 6개가 나열이 됩니다. 그 중에 추가를 누르시면 다시 바 메뉴가 뜨게 되는데 그 중에 사진 삽입하기를 누르시면 내 아이패드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들이 쭉 뜨고요. 그 사진 중에 내가 원하는 사진을 클릭을 하면 화면에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사이즈를 조정할 수 있도록 화면에 내가 선택한 사진이 뜹니다. 그러면 두 손가락을 가지고 벌려서 늘리고 좁혀서 줄이는 작업을 반복해서 내가 적당한 사이즈로 작업할 수 있게 선택해서 늘리는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사진 삽입하기입니다. 세 번째는 라인 드로잉 레이어를 만드는 겁니다. 즉 우리가 라인 드로잉을 할 레이어를 투명한 레이어를 하나 기존에 있던 배경화면 내가 그리고자 하는 그림 위에 새로운 투명 레이어를 만들어서 라인 드로잉을 할 레이어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라인 드로잉 레이어 만들기는 보시는 바와 같이 레이어 오른쪽 상단 오른쪽에 있는 종이 2장이 겹쳐진 모양을 누르면 그게 레이어 아이콘이고요. 그 아이콘을 열면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설치한 사진을 삽입한 그리고자 하는 사진이 레이어 1에 저장되어 있고요. 레이어의 오른쪽에 있는 플러스 표시를 누르면 이렇게 새로운 레이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새로운 레이어 2를 누르시면 왼쪽에 있는 이름 변경, 선택, 복사하기 등 메뉴가 뜨고 여기서 이름 맨 위에 있는 이름 변경을 눌러서 이름을 변경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름 변경 메뉴를 선택을 하면 레이어가 이런 식으로 바뀌고 그 바뀐 레이어에 라인 드로잉이라고 입력을 해서 키패드로 라인 드로잉이라고 입력을 하면 그 바뀐 레이어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 레이어의 이름이 변경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라인 드로잉을 이 새로운 라인 드로잉 레이어에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인 드로잉을 하기 전에 원 그림이 100% 불투명도가 100%일 경우에는 내가 라인 드로잉 하는 게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원 그림의 불투명도를 낮춰줘야 되는데 불투명도를 낮추는 방법은 레이어 1에 N을 클릭을 해서 불투명도가 나타나면 불투명도 화면을 40에서 50 사이, 50% 사이 정도로 조절을 해주시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정도의 불투명도로 화면이 구성이 됩니다. 다음은
라인 드로잉을 시작하는데 맨 먼저 브러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화면에 오른쪽 상단에 있는 5개의 아이콘 중 맨 첫 번째에 있는 분 모양의 아이콘을 선택을 하면 브러쉬 라이브러리가 뜹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선택한 붓은 모노라인이었습니다. 모노라인은 선이 매끈하고 이뻐서 가장 많이 잘 사용하는 브러쉬인데요. 예, 이 붓은 모노라인은 브러쉬 라이브러리를 켜면 서예 메뉴를 누르면 오른쪽에 쿠나니 오데온,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모노라인이라는 브러쉬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면 브러쉬가 모노라인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이 붓의 굵기를 조정을 할 때는 화면 중앙에 있는 메뉴 바 위쪽에 크기를 조절하는 바를 선택을 해서 우아래로 움직이면 크기가 조절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걸 가지고 라인 드로잉을 할 수 있도록 선택된 브러쉬를 가지고 라인 드로잉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밑 그림을 따라서 외곽선 라인을 그리고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릴 건지를 생각하면서 외곽선 라인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색 채우기입니다. 자, 색 채우기를 할 때는 화면 중앙에 있는 메뉴 바의 가운데 사각형 바를 누르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파란색으로 된 부분 안에 원이 나타나고 색상이 선택이 됩니다. 자, 그러고 이 부분을 선택을 하고 나면 오른쪽 상단에 색상 아이콘이 내가 선택한 색상으로 변경이 됩니다. 변경된 색상을 가지고 색 채우기를 할 때는 오른쪽 상단의 색상 아이콘을 클릭을 한 후 펜을 떼지 않고 드래그 하는 겁니다. 드래그해서 내가 원하는, 내가 색을 채우고자 하는 장소까지, 그 영역까지 드래그해서 끌고 와서 펜을 놓으면 그 부분이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 색이 채워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색 채우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색 채우기를 할 때 색을 채워야 되는 그 부분이 완벽하게 폐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부분이 열려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으로 색이 빠져나가서 내가 원하지 않는 부분에 색이 채워지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면서 반드시 폐쇄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색 채우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디지털 드로잉에 대한 개념을 말씀을 드리고 라인 드로잉 또 사진 삽입하기 통해서 색 채우기 하는 방법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취미 여가팀의 읽고 그리고 여행하라의 디지털 드로잉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